얼굴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지금 바로 혈관이 90% 이상 망가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눈가에 누런 반점이 생기거나 귀 옆에 흰머리가 유독 많아지고 뺨에 주름이 깊어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혈관 상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조용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생기는 작은 변화를 그냥 세월의 흔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사실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러 방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기 신호를 놓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나서야 검사를 받게 되죠. 그때는 이미 혈관이 심각하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초기 신호들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요즘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에서 예전과 다른 변화를 느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박정자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가에 누런 반점이 생기고 귀 옆에 흰머리가 유난히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세월이구나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2달쯤 지나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셨대요.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때 얼굴의 작은 변화를 무심코 지나친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미리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다행히 박정자님은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확 줄이셨대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는 시간도 늘리셨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혈류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져 있었대요. 전문가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생활 속 실천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뇌혈관 이상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눈 주변에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걸 흔히 황색종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지방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노란 반점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동맥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국내 순환기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황색종이 있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경동맥 협착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에요. 여기가 좁아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의 작은 반점이 사실은 뇌혈관 건강의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박영수 68세님도 처음엔 눈가에 노란 반점이 생긴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어지럼증과 두통이 계속되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관 내 협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눈가에 반점을 보고 검사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요. 이런 황색종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확 줄이셔야 해요.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은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히기 쉬워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피부과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황색종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 거지 근본 원인인 혈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관 상태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거울을 보시면 눈가에 이런 노란 반점이 보이시나요? 있으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 주변만 유독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새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귀 옆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흰머리가 생긴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귀 주변은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분에 혈류가 막히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색소가 부족해지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귀 주변에 흰머리가 있는 사람들의 40%가 뇌혈류 저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춘호 74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처음엔 귀 주변 세치가 심해지는 걸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점점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더래요.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동맥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귀 주변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마사지하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 귓바퀴를 살짝 잡고 위아래로 천천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2~3번만 해주셔도 혈류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이 부분에 혈자리가 있어서 눌러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염색으로 가리기보다는 원인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염색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흰머리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계속 염색만 하시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귀 옆 세치가 부쩍 늘었다면 혈관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땀이나 귓불에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 걸 전문적으로는 프랭크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름은 일반적인 나이 주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뺨에서 귀 쪽으로 대각선으로 깊게 파인 주름인데 이게 생기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신호로 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뺨에 대각선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왜 이런 주름이 생기는 걸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정미자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뺨 주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두통을 자주 느끼셨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두통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결국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관 탄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이런 주름이 생겼을 때는 상체 혈류를 자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5번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있어요. 어깨 이완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어깨가 굳어 있으면 목과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에는 어깨와 목이 굳기 쉬우니까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주름을 단순히 피부 노화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유독 뺨에 대각선으로 깊은 주름이 생겼다면 혈압과 혈류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시면 뺨에 이런 대각선 주름이 보이시나요? 눈밑이 유난히 어둡게 변하는 것도 뇌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을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잠을 못 자면 다크서클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는데도 눈밑이 계속 어둡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혈액이 머리로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눈 밑에 얇은 피부를 통해 혈관이 비쳐 보이면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크서클 색 농도가 일반인보다 평균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최성자 71세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눈밑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도 잦아졌대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금방 머리가 무거워지고 피곤해지셨대요. 검사를 받아보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눈밑 혈류를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눈밑을 5분간 찜질해 주는 거예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꼭 짜신 다음에 눈 밑에 살짝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한 온도가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검지 손가락으로 눈 밑을 살살 두드려 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톡톡 두드리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수면 부족과 혼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충분히 자는데도 다크서클이 계속되면 혈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눈밑이 유난히 어둡게 변하셨나요? 턱선과 목 주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입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면 작은 모세혈관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죠. 국가건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경동맥 협착 환자 3명 중 1명에게서 턱 주변 모세혈관 파열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호 66세님도 처음엔 목 옆에 생긴 붉은 반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반점이 점점 늘어나고 어지럼증도 생기더래요.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뇌혈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턱과 목 주변 혈류를 개선하려면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 주셔야 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목 근육이 풀리면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하루에 10번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있어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을 통과하기 쉬워지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은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혈관에 자극이 덜 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작은 모세혈관이 터지기 쉬워집니다.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피부 트러블로만 착각해서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근본 원인인 혈관 문제를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반점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턱이나 목 주변에 붉은 반점이 자주 생기시나요? 이렇게 얼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혈관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뇌혈관을 살리는 생활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주변은 머리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혈류를 자극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나서 귀 주변을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귓바퀴를 살짝 잡고 위아래로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 앞뒤 부분을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에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지그시 누르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할 때 한쪽 귀당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쪽 귀를 합해서 2분이면 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주시면 더 좋고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귀는 연골로 되어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다칠 수 있어요.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마사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겠죠? 하루 20분 이상 걷는 건 뇌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걸으면 하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가볍게 산책하듯이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도 금방 가고 더 재미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속보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걷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7시든 저녁 6시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그때마다 걷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수분 섭취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요.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잔이 대략 200ml니까 하루에 1600ml 정도 마시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혈액이 더 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에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자기 전에도 한 잔 마시면 밤사이 혈액이 굳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염분을 줄이는 것도 뇌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도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라면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 간을 약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짠맛이 없어도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김치도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싱겁게 담가 보세요. 김장할 때 소금을 평소보다 줄이고 젓갈도 적게 넣으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나트륨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빵이나 과자에도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습니다.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드신 반찬과는 괜찮으셨나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뇌혈관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정말 해로워요. 깊은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4초 동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산책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혼자 걷는 것도 좋고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분한 클래식이나 경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스스로에게 쉬는 시간을 주셨나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뇌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의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눈가에 노란 반점, 귀 옆에 흰머리, 뺨에 대각선 주름, 눈 밑에 다크서클, 턱과 목에 붉은 반점. 이 5가지 변화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리 몸의 중요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면서도 그냥 세월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를요.
이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면 결국 중풍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더 망가지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귀 주변을 매일 마사지하고 하루 20분씩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염분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박정자님 기억하시죠? 눈가에 노란 반점을 보고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셔서 3개월 만에 혈류 수치가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귀를 마사지하고 물 한 잔 마시고 20분 걷고 짠 음식 줄이고 깊게 호흡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울을 볼 때 단순히 얼굴만 보지 마시고 혈관의 상태를 함께 보는 겁니다. 눈가에 노란 반점이 생겼나? 귀 옆에 흰머리가 늘었나? 뺨에 깊은 주름이 생겼나? 눈밑이 어두워졌나? 턱에 붉은 반점이 생겼나? 이런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요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나?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나? 물은 충분히 마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먼저 귀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걷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물 마시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3주 정도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신호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오늘 말씀드린 변화가 보이시나요?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